자, 창업을 하다 보면 피봇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바꾸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요. 사실 피봇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도구인데 종종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봇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봇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럼 언제 피봇을 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계산법을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피봇을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더 나은 다음 기회를 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창업가의 결정이 왜 가장 중요한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피벗한다고 할 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 정말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는 이 피봇,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본질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피봇과 초기 스타트업이 하는 아이디어 변경은 사실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슬랙처럼 이미 사용자와 직원, 투자금까지 다 있는 회사가 방향을 확 트는 건 이건 정말 무겁고 중대한 결정이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아직 제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계속 고쳐나가는 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져야 하는 가벼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바꿔보는 건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나? 너무 느린가? 하고 한 번쯤 스스로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빠른 학습과 변화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변화를 언제, 어떤 논리로 결정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벗을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안 되는 아이디어에 한 달을 더 쏟아붓는다는 건 어쩌면 대박이 났을지도 모를 다른 아이디어에 쓸 수 있었던 소중한 한 달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 때 피봇을 하는 게 좋은 결정이고 어떨 때가 나쁜 결정일까요?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말 뭘 해도 성장이 안 나온다. 혹은 내가 이 분야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피봇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하지만 그냥 영업하기 싫어서 힘든 일을 피하려고 아니면 요즘 이게 유행이라더라 하면서 아이디어를 바꾸는 건 이건 피봇이 아니라 그냥 도망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사실 피봇을 너무 늦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함정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얼만데 하는 이른바 매몰 비용에 덫에 빠지거나 몇몇 착한 사용자들이 예의상 좋아요라고 해준 말을 진짜 시장의 신호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 약간의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포기하면 실패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 말이 정말 뼈아픈데요. YC의 달튼 콜드웰이 한 말입니다. 아예 가망이 없는 완전히 실패한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은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약간의 반응이 있는 애매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미련 때문에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불쾌한 골짜기인 셈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는 5년, 10년 한 우물만 파서 대성공을 거둔 창업가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정말 대단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그걸 아셔야 해요. 그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아요. 아주 드문 사례라는 거죠. 그걸 일반적인 성공 전략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래, 피봇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피봇을 실패나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골을 넣기 위해 또 한 번 슛을 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슛을 많이 쏴야 골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퀄리티 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의 시장이 얼마나 큰가? 내가 이걸 할 딱 맞는 사람인가? 얼마나 빨리 시작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와, 이거 당장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가?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핀테크 유니콘 브렉스의 첫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업무용 VR 헤드셋이었어요. 자, 점수를 매겨볼까요? 아이디어의 크기는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좀 막연하죠. 5점. 그런데 창업과 적합성. 핀테크 전문가들이 갑자기 하드웨어를 만든다? 이건 거의 1점짜리죠. 시작하기도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장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총점 2.5점. 한마디로 별로였던 거죠. 그런데 피봇한 아이디어는 어땠을까요? 스타트업을 위한 신용카드. 이건 뭐 시장 크기 10점 만점, 창업가 본인들의 전문성과도 완벽하게 맞는 10점짜리 아이디어였죠. 다른 사람에겐 어려워도 그들에겐 상대적으로 쉬웠고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당장 쓰고 싶다고 난리였던 겁니다. 종합점수 9점.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툴로 유명한 세그멘트도 비슷했어요. 첫 아이디어는 교실에서 쓰는 피드백 도구였는데 점수를 보면 한 5.75점 정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딱 그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피봇한 아이디어는요,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쓰려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어둔 데이터 수집 도구였어요.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했더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폭발한 겁니다. 제발 이걸로 회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죠. 시장 반응 10점 만점, 종합점수 9.25점. 이보다 완벽한 피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 사례와 프레임워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주변의 투자자나 멘토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런저런 분석 틀을 제공해줘도요. 피봇을 할지 아니면 더 밀고 나갈지 그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바로 창업가 자신입니다. 달튼 콜드웰의 말처럼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이 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피봇은 실패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 특히 초기에는 아주 가볍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피봇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이라는 것. 셋째, 본전 생각 같은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땐 오늘 배운 퀄리티 스코어 프레임워크로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지금의 내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슛일까? 하고 말이죠.